제가 하도 추리한 옷만 입고 다니니까 여기에 노동하러 오신 분인 줄 알고 저한테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서 시작하시면 되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내 건물인데. 네, 여기는 강남 신세계 VIP 라운지예요. 여기가 백화점 매출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 1위였다고 들었어요. 원장님은 예전에 엄청 아끼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샬레 뭐 이렇게 명품을 좀 입으시잖아요. 네. 이제는 돈 아끼는 걸 지나는 거예요. 제가 그 흥청망청 쓰는 것처럼 이제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흥청망청 쓴다기보다는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사는 치트키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외모를 가꾸게 되면 삶이 좀 편안해져요. 그거를 제가 직접 느꼈어요. 예전에 제가 경매로 매매 사업자를 하다 보니까 집을 낙찰받으면 맨날 고쳐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옷에 대부분이 페인트가 묻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머리에는 흰색 페인트가 이렇게 발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항상 페인팅을 했거든요. 집수리 중에서 제일 아마추어랑 프로 차이가 안 나는 게 페인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도 아낄 수 있는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해서 집을 항상 수리할 때 도배장판은 제가 못하지만 페인팅은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옷의 대부분에 페인트가 묻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당당하고 나는 내면이 가득 찼고 그리고 나는 돈도 많은데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페인트 입은 옷을 입고 항상 다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인식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를 사러 가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페인트가 묻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신기해서 쳐다본 건지, 아니면 이 여자는 뭔데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지? 해서 쳐다본 건지 뭔지 모르지만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 눈빛, 그리고 제가 뭐 계약을 하거나 그리고 부동산 만나러 갈 때도 제가 분명히 매도자이고 그리고 제가 파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못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매수자분은 사모님, 사장님 하는데 저는 진옥씨 진옥씨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내가 너무 페인트 묻은 옷만 입고 다니고 관리를 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 내면은 가득 차 있고 난 당당하고 난 돈도 많아. 그리고 내가 당당하면 되는 거지 생각하고 그렇게 다니던 중에 제가 우연히 그 지인으로부터 조언을 받게 돼요. 이제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제발 그 페인트 묻은 옷 좀 그만 입고 돌아다니고 제발 좀 멀쩡한 옷 좀 입고 다니셔라. 돈도 좀 있는데 옷도 좀 좋은 것 좀 사서 입고 다니셔라 라는 조언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기존에 입던 옷들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 옷을 이제 좀 좋은 옷들을 사서 입기 시작을 하거든요. 페인트 묻은 옷을 입고 이제 갔었을 때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점원도 이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지 않고, 그리고 제가 계약을 매도자 입장에서 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사모님, 사장님, 대표님 이렇게 이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달라진 거 딱 하나거든요. 옷차림? 제가 내면이 중요하고 외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웠대요.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사는데 어쩜 저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선 돈을 쓸 줄 모를까? 그리고 저렇게 돈도 많다는데 어쩜 저렇게 티가 하나도 안 날까? 내가 소중하고 나를 조금 더 존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이유도 있는데 저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데 왜 저분은 돈을 자기한테 쓰지 않을까? 약간 본인도 궁금했대요. 이상하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조언 아닌 조언. 이제 벌만큼 벌었으면 본인한테 좀 쓰셔라. 언제까지 그렇게 페인트 묻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실 거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런 옷이 좀 자랑스럽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나는 내면이 가득 찼고 내가 아무리 페인트를 묻은 옷을 입고 다녀도 나 이렇게 돈 잘 버는데 뭐 내가 당당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저의 착각이었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외면이 뭐가 중요해? 내면이 중요하지. 내실 있는 사람이 돼야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외모가 분명히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로 가는 입국인 맞습니다. 시작점입니다. 전부로 가는 시작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은 바뀐 생각이에요. 사실 많은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야지 내면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기 전까지 내면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때까지 판단되는 모든 요소는 외면에 있어요. 외면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평가를 잘못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될 거거든요. 첫인상은 실력보다 먼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게 저도 인정하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내면을 갖고 있는지보다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외면부터 볼 수밖에 없잖아요. 평가가 외모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페인트 묻은 옷을 입고 목 늘어난 5,000원짜리 티를 입고 다닌 저는 그 사람으로부터 첫 인상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하도 추리한 옷만 입고 다니니까 여기에 노동하러 오신 분인 줄 알고 저한테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서 시작하시면 되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내 건물인데 저 가셔가지고 저기에서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나 설명이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외모를 가꾸고 차려입고 나가면. 결국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은 어느 순간부터 외모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룰을 알고 있는 만큼 이기는 게임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다양한 룰이 존재하는데 외모를 가꿨을 때 조금 더 인생이 편해지고 다양한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이게 생존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저도 지금은 인정하게 됐습니다. 부티보다 중요한 게 귀티인데요. 귀티는 결국 귀인이잖아요. 귀한 사람. 귀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외면을 관리하는 건 나를 내가 존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으면 타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면 외면에서부터 이상하게 입고 다니겠죠? 그러면 결국 타인으로부터도 귀인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죠. 외모 관리는 어떻게 보면 나를 존중하는 의미인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인 거죠. 꾸미지 않는 자유보다요, 관리하는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해요. 이게 너무 말이 어렵나요? 꾸미지 않는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관리하는 자기 결정권이 더 강합니다. 꾸미지 않고 자유롭게 나를 평가하게끔 상대방에게 노출시킬 것이 아니고 관리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자기 결정권 중에 하나거든요.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게끔 두지 마시고 외모와 자기 관리를 통해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평가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타투를 하신 분들은 평생 본인이 착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그 타투 하나로 많은 외모적 평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지만 뭐 그게 사회적 평가라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내면을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까지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타투를 한 그냥 외모인 거죠. 한편으로는 그만큼 외모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근 뭐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단정한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페인트를 입은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페인트를 입을 때는 머리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페인트 옷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양말도 짝짝이로 신고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 거기에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모로 판단하거든요. 이 현실은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그러면 나한테 명품을 사 입으라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고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태도가 묻어나는 외면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속상할 수도 있겠죠. 난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옷까지 내가 잘 챙겨 입어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겉모습으로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요. 외모를 그리고 좀 옷을 단정하게 입잖아요. 그러면 제 태도도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스레바에 추리닝 끌 때는 제 태도나 자세부터도 그냥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 조금 더 신경 써요. 조금 더 좋은 말투, 조금 더 친절한 말투를 쓰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상냥하고 이렇게 돼요. 내가 외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한 반면 내가 외모를 관리하고 그리고 조금 더 멋진 겉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내가 표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회라면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근
저도 외모를 관리한 다음부터 조금 더 인생이 쉬워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외모를 관리하실지, 어떤 생각인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의지박약, 의지부조막 이러잖아요. 근데 의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줄넘기 하기로 했는데 딱 한 번 했다. 그래도 어때요? 박수 쳐주세요. 아침 운동 한 달 동안 하기로 결심했는데 한 번 했다. 어때요? 박수 쳐주세요. 어차피 이게 이렇게 살아도 내 삶이고 저렇게 살아도 내 삶인데 그냥 내가 만들어 본다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선생님 추석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잘 쉬고 왔습니다. 저도 완전 푹 쉬었는데 너무 쉬어서 그런지 오. 다시 이제 뭘 하려니까 계속 더 누워있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니까요. 실제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봤을 때 좋았던 게 뭐냐면 본인은 맨날 누워있는데 저는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열심히 살잖아요. 대리만족이 된다. 이런 얘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사는 게 안 되는데 맨날 누워있고 쇼츠 보고 릴스 보는데 이 여자는 열심히 사니까 그냥 보면 내가 열심히 사는 느낌이 들어서 대리만족이 돼서 영상을 보게 돼요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한때 뭔가 계획대로 잘 안 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을 판심해하면서 그냥 됐어 막 살아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아 약간 이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살다가도 한 번 세웠던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냥 누워있자. 정말 한 달 내내 누워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끊어내야 되는데 이 끊어내야 되는 기점을 찾지를 못하니까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워있고 싶고 계속 자고 계속 먹고 그래서 그때 아차 싶은 생각에서 이제 끊고 나온 경험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10분 아니 5분 만에 여러분들 인생이 리셋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계획은 진짜 이만큼 세워놨는데 하나도 달성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이거 뭐 세워봤자 맨날 똑같네 이러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이번 생은 다시 태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계획대로 다 살잖아요? 토할 것 같아요. 진짜 이 계획대로 진짜 세워놨던 대로 다 움직이잖아. 그럼 일주일 지나면 완전 그냥 기가 빨려요. 왜냐면 우리는 계획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빡세고 과도하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아침 운동을 세운다든지 우리가 평생 해본 적 없는 독서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음으로써 실행하지 못한 나를 자책하고 왜 나는 안 되는 인간일까? 나 스스로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다 그대로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진짜 토할 것 같아요. 현기증 나요. 그러면서 또 다시 현타가 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삶일까? 이렇게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인간은 결국 돌고 돌아 되돌이표인데 뭔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던 시간들이 있고 난 다음에 휴식이 아닌 괜히 그냥 누워있는데 누워있고 나태하고 나태해졌는데 다시 또 더 나태해지고 그리고 왠지 이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굴을 파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그만해야겠다. 계속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게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는데 안 지켜졌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누워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쇼츠만 보거나 핸드폰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일단 그 자리를 떠서 움직이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뭐 나가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춘다든지 누워있는 행동 자체를 끊고 잘 쉬었다 거기까지 정리하고 행동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진짜 간단한 방식으로 샤워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샤워도 진짜 힘들거든요. 일단 세수부터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양치질 하는 걸로 시작해서 샤워하는 거 진짜 간단하게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내가 계속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쇼츠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 거를 매듭 짓는 그리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주변을 정리하는 거 청소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대청소를 하고 뭐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라 주변을 일단 정리하고 작게는 침구부터 정리하고 청소기 돌리고 주변을 정리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단정하게 만들어 놓는 거 되게 개운해지는 기분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성취감도 좀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청소하는 걸로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를 다시 세워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흘러가니까 의지가 무너지고 내가 탓을 하면서 계속 누워있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목표를 세워보고 좀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보면서 아 맞다 나 이런 거 해야 되지 하고 깨닫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누워있다 보면은 다 잃게 되거든요. 근데 뭔가 목표를 다시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아 맞다 나 이거 했었어야 됐지. 근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었네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전 효과가 있었던 게 그냥 줄넘기 하기.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서 줄넘기를 하다 보면은 방금 전까지 분명히 누워가지고 계속 쇼츠만 보다가 그게 휴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이제 격하게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다시 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맞다 나 이런 거 했었어야 되지 하고 다시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과격하게 좀 움직여줘야 돼요. 다시 눕고자 하는 관성이 살아나지 않게끔 몸을 과격하게 움직여줘서 누울 수 없게끔 약간 인지 부족. 방금 전까지 이렇게 뛰었는데 갑자기 눕는다고? 자 그러면 일어난 김에 설거지라도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정말 계속 누워있을 때는 누워있고만 싶었거든요. 근데 한번 움직여보자 라는 생각으로 헬스장에 가서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어요. 근데 방금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완전 나태지옥에 빠져가지고 누워있다가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니까 다시 가서 눕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뇌가 갑자기 살아있는 것 같이 활성화가 되는 생각보다 가장 컨트롤하기 쉬운 게 나 자신이거든요. 제일 어렵기도 한 게 나 자신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다시 요즘 느끼고 있어요. 이게 내 맘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 맘 같지 않네. 내 맘 같지 않네. 근데 내 몸은 그래도 내 맘대로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내 몸 하나를 일으키고 움직이고 새로운 무슨 계획을 또 세우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뭔가 실수를 했고 예상대로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를 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래도 조금 편안한 시각으로 봐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내가 뭔가 계속 누워만 있고 쇼츠만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이거 해보자 이렇게 다독여도 될 것 같아요. 쇼츠 좀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또 일어나서 움직여보자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나한테 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의지 박약, 의지 부족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의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의지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한 번쯤은 숨도 쉴 수 있는 거고 그걸 굳이 나는 의지가 나약하다, 뭐 박약하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할 필요가 있나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아침 운동 하려고 했는데 한 달 중에 한 번만 할 수도 있죠. 책 한 권 읽기로 했는데 한 장만 읽을 수도 있죠. 내 맘대로 되는 게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나한테 너무 박하면 내가 나를 탓하고 됐어 그냥 누워있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여유 좀 줄 때 그때 오히려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으니까 나는 나태한 사람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러시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해보자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타이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한 번씩 숨 쉬어도 되고 한 번씩 그냥 앉아 있어도 되고 누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막 유튜브 보면 막 성공하는 사람의 막 100시간 일한다 뭐 일론 머스크는 뭐 120시간 일한다 뭐 주에 뭐 3시간만 잔다 막 이런 거를 보면서 굳이 나한테까지 나를 박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잠깐 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연휴 동안 잘 쉬셨다. 그럼 이제부터 또 시작하시면 되죠. 오늘부터 이제 목표 적으시고 줄넘기 하시고 줄넘기 하기로 했는데 딱 한 번 했다. 그래도 어때요? 박수 쳐주세요. 아침 운동 한 달 동안 하기로 결심했는데 한 번 했다. 어때요? 박수 쳐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어차피 이게 이렇게 살아도 내 삶이고 저렇게 살아도 내 삶인데 굳이 나를 닥달하고 못 살게 굴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좀 불쌍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내 삶이니까 그냥 내가 만들어 본다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생각을 파고들어서 계속 누워있고 그래서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심해진다고 하면 오늘 얘기했던 샤워를 해본다, 청소를 한다, 목표를 적어본다 이렇게 5분 만에 리셋되는 방식을 써보시고 어쩌면 내가 너무 나한테 타이트하지 않나? 한번 그것도 생각해보시고 잠깐 앉아 있어도 되고 잠깐 누워 있어도 되니까 나한테 쉬는 시간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서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에 휴식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 대부분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나한테 숨 쉴 시간도 안 주고 못 지켜놓고 막 나를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숨 쉬는 타이밍을 넣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들을 보고 이게 과연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계획인가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항상 높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지 뭐 달성이 될 수 있다 하니까 항상 타이트하게 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휴식 같은 걸 넣을 짬이 없거든요. 그래서 휴식을 계획에다 넣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활기차게 연휴 끝에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응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연휴 잘 쉬셨으면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다시 시작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보겠다, 좀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딱 잡고 놔주지 않는 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욕심 부리면 망한다. 주제를 알고 살아야 된다. 너무 돈 하면 돈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고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 가난하거나 부를 이루지 못한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이런 조언이나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 돈을 벌고 싶냐, 왜 부자 되고 싶냐 여쭤보면 내 자식은 나처럼 안 살게 하고 싶어서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세대에서 이제 다 가난을 끊어내고 싶다라는 말인데, 당자님이 끊어내셨잖아요. 그쵸. 끊어내고 있는 아주 긴 과정에 들어가 있죠. 저도 사실은 가난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가난해서 가난한지도 모르는 그런 동네에서 가난하게 컸거든요. 모두가 다 같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는 난 왜 이렇게 가난할까 비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제가 뭔가 돈에 대해서 딱 생기고 난 계기가 33살에 갑자기 빚 1억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였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삶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약간 가난이 대물림 되었다. 그게 딱 정확한 단어일 것 같아요. 당근. 이거 처음 그림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나도 진짜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정할 수가 없고 어차피 인생은 다 주어진 거구나, 주어진 대로 살다가 죽는 거구나. 왜냐하면 저도 한때는 잘 사는 집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취직이었는데 뭐 유학을 갈까 아니면 더 공부를 할까, 뭘 다른 걸 해볼까에 대한 선택권부터 달라진다라는 걸 보고 이게 진짜 출발선이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봤을 때 재밌어요. 출발선이 다르지만 결국은 자기가 만드는 거에 따라서 같아질 수도 있고 앞지를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게 인생인 걸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이 지금은 조금 재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욕심 부리면 망한다. 주제를 알고 살아야 된다. 너무 돈 하면 돈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늘상 들으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지금의 현재 만족해야 되고, 뭔가 돈을 더 벌려고 하는 노력은 되게 나쁜 거고, 그리고 지금 어쩌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데 더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욕심이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33살에 빚이 1억이 생기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지금 나는 빚이 있지? 지금 왜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돈 문제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던 방식에서 갖고 있던 돈에 대한 생각을 아예 다 그냥 빼버리고 새로운 인식을 다시 넣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따라야 하고, 돈을 공부해야 하고, 돈을 사랑해줘야 하고, 돈을 원해야 하고, 돈을 같이 하고 싶어 해야지 돈이 온다. 그래서 그 고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 가난하거나 부를 이루지 못한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투자에 대한 이런 조언이나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더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다 망하면 어떡할래? 아니 너 이렇게 지금도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데 뭘 더 하려고 해. 가난한 인사이트로 돈에 대한 마인드셋이 돼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자 제 멘탈만 흔들리니까.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대물림이 된다, 그대로 학습된다라는 말에 저는 1000% 공감해요. 동의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랑 계속 연락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뭔가 부정적인 멘트가 오면 그것을 감당해낼 자신이 제가 그때는 없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두려움과 공포가 정말 계속 시시때때로 나를 감싸요. 내 멘탈을 지배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지나가는 말이라도 안 될걸? 한마디라도 듣게 되면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했죠.
그래서 수강생 분들을 만나면 가끔 뭐 남편이 너무 반대해요. 친정 부모님이 너무 반대해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독립운동 하듯이 숨어서 몰래 혼자 조용히 하시고 성과를 낸 다음에 짠 하고 보여주면 그때 좀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사실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조용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씩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뭔가 부자가 되기 시작을 해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까지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바꾸셨잖아요, 단장님은. 근데 계속 가난한 사람이 왜 계속 그 거리를 끊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절대 가난한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나빴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돈을 싫어해요. 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속물이라고 생각하고 탐하게 되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생각부터가 가난의 시작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돈도 약간 생명체 같아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돈을 원해야지 돈이 나한테 오거든요. 돈이 사람을 알아봐요. 진짜로. 그래서 돈을 싫어하면 돈도 그 사람한테 안 가요. 난 돈 없어.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 넌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뭐 이런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이런 말들이 사실은 가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말 습관인 거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으면 내 뇌가 인지하게 되고 아 나는 없구나. 난 가난하구나. 그러니까 계속 가난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냥 흘러가는 말이라도 돈 없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없을수록 있다. 근데 그게 조금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의미 있는 곳에 더 자기를 개발하고 그런 데다 소비했겠지인데 늙어서 그러니까 뭐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인생이 무책임하게 느껴지죠. 어쩜 저렇게 자기가 저기 힘들게 번 돈을 통장은 맨날 통장이더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신의 돈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게 가난의 시작인 거고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독립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탓을 해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는 부모님 탓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회사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계속 어려운 건 국가 때문이고 근데 이게 사실 되게 가난한 거에 연속할 수밖에 없게 만든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했나? 끊임없이 누군가의 탓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빠르게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고방식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크랩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큰 바구니에 여러 마리 꽃게를 바구니에다 넣게 되면 그 중에 어떤 꽃게들은 막 바구니를 타고 올라온대요. 근데 그 바구니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꽃게를 잡고 못 나가게 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그 바구니에게는 다른 꽃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 내가 여기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보겠다. 좀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딱 잡고 놔주지 않는 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은 사실 단순히 뭐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어떤 게 학습됐다가 아니라 내가 형성되어 있는 나를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간관계 뭐 직장 동료 친구들 로부터도 학습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좀 새로운 거 해보려고 했더니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아요. 정리하면 돈을 싫어하지 말아야 하고 누구 탓을 하지 않고 독립해야 하고 가난한 사고방식을 대물림하면 안 돼요. 그건 뭐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을 때 가난의 대물림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네 가지 다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고 선택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단계에 이르르는 시작점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엄습하거든요.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괜히 이거 했다 망하면 어떡하지? 살던 대로 살면 될 것을 괜히 내가 이상한 뻘짓하는 거 아닐까에 대한 각종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1단계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어떤 불안, 두려움, 공포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가난을 끝내고
부로 가는 첫 번째 출발 스타트점에 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바뀔 가능성이 많죠. 두렵고 공포스러운 과정을 넘어서서 자기 긍정, 확신이 필요한 과정까지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작던, 더디던, 느리던 어떤 성과, 결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고 이걸 가지고 다음 기회가 또 확장되고 다음 기회가 또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구력이에요. 이것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물론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노력밖에 없다면 그거라도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오고 기회가 올 때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버티는 거. 저는 요즘 무슨 생각 드냐면 그냥 버티는 게 능력이다. 버티는 게 재능이고 버티는 게 어떻게 보면 IQ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버티고 계속해 나가는 그 끈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언젠간 나한테 올 거예요. 그게 10년 뒤인지 20년 뒤인지 알 수 없어요. 5년 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슬퍼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내 인생이에요. 거기에서 소소하게 즐거움을 만들고 찾아가면서 그냥 그 과정을 내 걸로 만들면 되니까.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50년 살았는데 앞으로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뭔가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인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던 부자로 살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대한민국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고 노력을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국가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내가 지금 살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사는 것이 맞을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가난이 대물림 된다면 그게 맞는 걸까? 저는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무서운 거는 제가 가난한데도 가난한지 몰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고민 자체를 좀 안 하는 것 같지 않나.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답답증을 느낀다면 내가 내 자녀한테 이런 삶을 그대로 대물림 할 것인가 해서 노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대해서 가난을 끊기도 끊지만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인사이트와 마인드셋을 다 바꿔서 다음 세대, 제 자녀에게는 아예 그런 느낌조차 주고 싶지 않다. 이게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에요. 물론 뭐 무조건 뭐 돈을 벌어야 된다. 막 돈이 너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다 같이 가난해지고 있는 삶으로 가는 건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꼈던 가난이 무서워지는 순간이 혹시 있으셨으면 공유해 주시면 서로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내가 가난이 무섭게 느껴졌던 순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